호주는 낡은 정비복을 입은 채로 비싼 레스토랑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테이블에 앉아 강태우와 서지원의 눈에 미세한 실망감이 스쳤다. 호준의 낡은 정비복과 손에 남아있는 기름때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다. 세연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태우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호준은 잠시 망설였다.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태우와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세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 그렇군요. 태우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스며들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태우가 세연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세연 씨,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와 너희 집안은 신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도연이는 의사고 우리 집안도 그런대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곳인데 솔직히 너희 아버님과는 격이 너무 달라. 저와 아버지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다고요? 호준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세연아, 괜찮다. 아빠는 상관없어. 안녕하세요. 일장춘몽입니다. 상견례 중 두 집안 간의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에는 어떤 속 시원한 반전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22살의 정호준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다른 손에는 자동차 정비 관련 책 몇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울이구나. 호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미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열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자동차를 만드는 꿈이었죠.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준은 급히 지하철역으로 뛰어갔습니다. 첫날부터 쏟아지는 비. 이것이 그의 서울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정 씨, 경력도 없고 기술학교 졸업장도 없는 당신을 어떻게 채용합니까? 면접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호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이 10번째 찾아간 정비소였습니다. 호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밤새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한 누구보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거리로 나온 호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머니 속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고시원 방에서 호준은 자동차 엔진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6개월 후 호준은 드디어 작은 정비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항상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작업복은 땀에 절어 있었습니다. 호준아, 너 정말 타고났다. 내가 10년 넘게 만져본 엔진인데 내가 더 잘 알아내는구나. 사장님의 칭찬에 호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재능을 알아봐 준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로 정비소가 문을 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준은 다시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가게를 열어야겠다.
28이 된 호주는 작은 대출을 받아 허름한 골목에 정직한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간판은 그가 직접 그린 것이었습니다. 첫날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일은 분명히 올 거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준의 미소는 점점 사라졌고 얼굴에는 걱정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그의 정비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리 좀 할 수 있나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중년 신사가 비에 젖은 채 물었습니다. 호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날 밤 호준은 밤새 그 차를 고쳤습니다. 아침이 되자 신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고칠 수 있죠? 다른 대형 정비소에서는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는데. 호준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자동차는 제 인생이니까요. 그 신사의 이름은 김민석. 자동차 부품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호준의 실력에 감탄하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30살 호준은 이제 김민석의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엔진 부품 설계는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호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준은 회사 식당에서 아름다운 여성 서은지를 만났습니다. 은지는 회계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1년 후 결혼했습니다. 호준 씨, 당신의 꿈을 응원해요. 언젠가 꼭 자신의 회사를 세우게 될 거예요. 은지의 따뜻한 격려에 호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자신의 엔진 기술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33살 호준은 드디어 자신의 작은 자동차 부품 회사 정진테크를 설립했습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그의 기술력은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은지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호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빠가 될 거야. 믿을 수 없어. 호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작은 생명 정세연. 호준은 딸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출산 후 은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세연이 100일이 되던 날 은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지야, 어떻게 너 없이. 호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작은 세연의 울음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세연아, 아빠가 있어. 아빠가 꼭 지켜줄게. 세연이 5살이 되던 해 호준의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엔진 기술은 자동차 업계에 혁명을 일으켰고 정진테크는 대기업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8살 호준은 더 큰 도약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확장하여 현진 모터스라는 자동차 제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첫 자동차 모델은 출시 직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빠, 이 차 정말 멋있어요. 아빠가 만든 거예요? 세연이 호준의 첫 자동차 모델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호준은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만들었어. 언젠가 세연이도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호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성공이 딸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이가 나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호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세연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에 성공한 기업가라는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대신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따님에게 모든 걸 숨기신다고요? 김민석은 이제 현진 모터스의 부사장이 되어 호준의 오른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의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호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이가 진정한 사랑과 인간관계의 가치를 배웠으면 해요. 돈이나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자라길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호준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현진 모터스의 회장으로 일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정비복을 입고 직접 생산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세연에게는 자신이 평범한 정비공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빠, 왜 항상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어요? 10살이 된 세연이 호준의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호준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하니까 이 손으로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기뻐. 세월이 흘러 세연은 자라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물리치료학을 전공했습니다. 호주는 딸의 성취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세연아, 내가 자랑스러워. 내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야. 서울대학교 병원 물리치료실. 오전 10시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정세연은 다음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하얀 유니폼과 깔끔하게 묶은 머리는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김영수님, 들어오세요. 세연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노인의 무릎 수술 후 재활치료가 오늘로 3번째였습니다. 세연의 손길은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환자들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전문성에 모두 만족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의 말에 세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더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해봐요. 치료가 끝난 후 세연은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물리치료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영수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강도현 32살의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의 깊은 눈과 따뜻한 미소는 많은 여성 환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살짝 빨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김영수 환자분은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어요. 무릎 가동 범위가 지난주보다 15도 정도 증가했습니다. 도연은 세연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역시 정 선생님이 담당하니 환자분들이 빨리 좋아지시네요. 세연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도연의 칭찬은 늘 그녀의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두 사람은 몇 개월 전부터 같은 환자들을 담당하며 자주 마주쳤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세연 씨, 오늘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어느 날 도연이 물리치료실에 들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있어요. 왜요? 저 혹시 같이 저녁 식사할까 해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의사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세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요. 강 선생님. 도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근무 시간 외에는요. 도연의 미소가 더 환해졌습니다. 세연도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도연 씨. 그날 저녁 병원 근처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캔들 불빛 아래 도연의 얼굴은 더욱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사실 세연 씨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도연의 고백에 세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살짝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도 도연 씨가 좋았어요. 말을 내뱉는 순간 세연의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도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첫 데이트 이후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함께 다녔고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이세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아 세연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도 제게 항상 웃음을 보여주셨죠. 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도연은 세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 아버지를 둔 세연 씨도 정말 대단해요. 세연은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연 씨 가족은 어떠세요? 도연의 표정이 살짝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강성테크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 CEO예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시고요. 그리고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죠?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CEO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살짝 옥죄었습니다. 와, 대기업 사장님이시구나. 도연은 세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니까. 세연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연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정비공의 딸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시간이 흘러 세연과 도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도연은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세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프로포즈였습니다.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도연 오빠.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 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호준에게 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준의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이 정영외과 의사 강도현 씨 맞지? 세연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도연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호준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 있어. 그때 너희가 대화하는 걸 봤거든. 세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도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호준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불안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아빠도 기쁘단다. 그런데 그 사람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니? 세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사장님이세요. 좀 잘 사시는 것 같아요. 호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라니. 혹시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일까? 설마 강성테크? 그렇구나. 회사 이름이 뭐니? 강성테크라고 해요. 아빠 아세요? 호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성테크의 CEO 강태우. 그는 현진 모터스와 거래를 원했지만 호준이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업가로 업계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니, 그냥 들어본 것 같아서. 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급히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세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호준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강도연입니다. 세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호준은 도연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단정한 외모, 예의 바른 태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특권층의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께, 도현군.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호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했고 호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기애애했지만 호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는 언제 할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연과 호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님? 호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견례. 강태우와 마주하게 될 순간 그는 정비공으로 가장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좋아. 언제든 괜찮아. 호준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은 어떨까요? 압구정에 있는 라 메르 레스토랑으로 예약해 드릴게요. 호준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라메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 좋지. 세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호준은 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불안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세연아. 아빠는 어디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도연은 안도의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세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 부모님도 세연이를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호준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강태우. 그와의 만남이 과연 어떻게 될까? 호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연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야 할지를. 집을 나서는 도연을 배웅하며 세연은 행복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준의 눈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가올 상견례의 날을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그의 속삭임은 어둠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여 호준이 회사에 들려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외모를 가꾸고 옷을 갈아입기에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오늘 저녁 그는 어떤 모습으로 상견례에 참석해야 할까요? 평소처럼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할까요? 아니면 회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세연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는 평범한 정비공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처리하고 겨우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호주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서울 압구정의 고급 레스토랑 라 메르.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호준은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안색은 좋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이블로 다가가자 도연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우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지원은 우아한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셨군요. 도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호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준입니다. 세연이 아버지고요. 태우와 지원의 눈에 미세한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호준의 낡은 작업복과 소박한 외모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우입니다. 도연이 아버지고요. 태우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지원이에요. 도현 어머니고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우는 와인을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호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일할 때 묻은 기름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태우와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정비소에서 일하시나요? 태우의 질문에 호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작은 정비소에서요. 크진 않지만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지원은 세연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세연 씨는 정말 대단하네요. 서울대에서 물리치료를 전공하셨다고요? 아버님께서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연이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한 일은 없고 그저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입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태우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하며 자랑했고 지원은 해외여행 경험을 늘어놓았습니다. 호주는 대부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선생님. 태우가 갑자기 호준에게 물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CEO로서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호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잘 아는 분야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주도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과 인공지능이 중요해질 거예요.
태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비공이 이렇게 전문적인 의견을 말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정비 일을 하시면서 그런 전문적인 의견까지 있으시네요? 업계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태우의 말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호주는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죠. 식사 중반 세연의 사촌 오빠 정현우가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세연이 미리 연락해서 잠시 들르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삼촌, 여기 계셨군요. 회의 끝나고 바로 오셨나 보네요. 현우는 호준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태우와 지원에게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연이 사촌 오빠 정현우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우와 지원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김앤장은 한국 최고의 로펌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지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현우는 호준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삼촌,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5시에 출근하셔서 밤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건강이 걱정돼요. 지원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새벽 5시부터 일을 하세요? 그렇게 일찍부터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삼촌은 정말 부지런하세요.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그렇게 혼자서 세연이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호주는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세연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바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으로 인해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태우가 세연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세연 씨,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와 너희 집안은 신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의사고 우리 집안도 그런대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곳인데 솔직히 너희 아버님과는 격이 너무 달라.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와 아버지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다고요? 호준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연아, 괜찮다. 아빠는 상관없어. 호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우는 자신의 잔을 들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이렇게 어색하게 끝났고 각자 헤어질 때 태우와 지원의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세연아, 많이 속상했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호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호준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상처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몇 주 후 도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연과의 약속을 자주 취소했고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세연이 병원 복도에서 도연을 만나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수술이 많아서 나중에 통화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연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은 도연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스마트폰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2년간의 깊은 사랑이 이렇게 차갑게 끝나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세연의 흐느낌이 작은 아파트를 채웠습니다. 호주는 딸의 방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딸의 상처를 보는 것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도현아, 정말 그렇게 할 거니? 도연의 부모님 집. 태우와 지원은 아들을 앉혀놓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세연이를 사랑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지원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세상 물정을 더 잘 알아. 결혼은 절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라고. 특히 의사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이잖아. 태우도 거들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앞으로 병원장이 되려면 더욱 신경 써야 해.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세연이랑 이야기할게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세연에게 이별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애초부터 맞지 않았나 봐. 서로 다른 세상 사람이었던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행복하게 살아.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영원히 깨져버렸습니다. 며칠 후 세연은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세연은 최대한 평온한 척 일에 집중했습니다. 복도에서 도연과 마주쳤을 때 세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세연아, 넌 강해. 이겨낼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아프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연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세연아, 호준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세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갑자기 그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호준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상처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편 도연의 아버지 강태우의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초조하게 넘기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강성테크의 재정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어. 태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급감했고 대출 상환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현진 모터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안서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진 모터스와의 계약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세계 10위권 자동차 기업과의 거래는 강성 테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계약 조건은?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회장님을 직접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태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드디어 기회가 왔군.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는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어. 태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의 제안서를 준비하라고. 절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날 저녁 태우는 집에 돌아와 지원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에 대박이 터질지도 몰라. 현진 모터스에서 직접 제안이 들어왔어.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진 모터스라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 자동차 회사 아니야? 계약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태우가 목소리를 높이며 답했습니다. 무려 3천억이야. 이 계약만 성공하면 우리도 진짜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어. 지원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축하해, 여보.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도연이 생각났습니다. 도연이는 어때? 세연이랑 헤어진 후로 많이 우울해하지 않아? 지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우리가 그 애를 위해 한 결정이니까.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약간의 불편함이 남아 있었지만 곧 현진 모터스와의 계약에 대한 생각으로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드디어 현진 모터스와의 미팅 날이 왔습니다. 태우는 가장 비싼 정장을 입고 최고급 시계를 차고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현진 모터스 본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에 도착한 태우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0층 높이의 건물은 태양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태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는 2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현진 모터스의 직원이 그를 맞이하여 58층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태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태우 사장님, 환영합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사무실에 태우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각종 수상 내역들과 세계적인 명화들, 그리고 각국 정상들과의 사진들이 현진 모터스의 엄청난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니. 꿈만 같아. 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높이에서 보는 도시의 전경은 그가 곧 손에 넣을 성공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태우는 당황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요? 나중에 와주세요.
그 남성은 태우를 빤히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름 아닌 정호준이었습니다. 호준은 작업복 위에 정장 재킷을 걸치더니 회장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 태우에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우 사장님. 현진 모터스 회장 정호준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우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이라고요? 이게 무슨... 호준은 너무나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놀라셨나요? 이런 모습으로 만나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그때 부사장이 노크 없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미팅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김민석 부사장은 태우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태우 사장님이시죠? 안녕하세요. 현진 모터스 부사장 김민석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저기, 이분이 정말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김 부사장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네, 정호준 회장님은 매주 금요일마다 직접 생산 라인을 점검하십니다. 현장 직원들과 함께하려는 경영 철학 때문이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호준이 창가로 걸어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자동차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기술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태우는 진땀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왜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호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정확히 아시나요, 사장님? 태우는 호준의 의미심장한 질문에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호준은 천천히 일어나서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 전경을 내려다보며 그는 태우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아주 특별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태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설마 그때 그분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호준이 천천히 돌아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며칠 전 압구정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재현이 아버지 정호준이에요. 태우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세상에... 김 부사장이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따님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계셨습니다. 따님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교육 방침 때문이었죠. 호준이 책상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돈이나 권력 때문에 사랑받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을 받길 바랐죠. 태우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호준은 차갑게 손을 들어 태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만약 아셨다면 정말 달랐을까요? 태우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준이 더욱 차갑게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분이 안 맞는다고, 격이 다르다고,
결혼식에 이런 모습으로 오면 체면이 깎인다고. 맞죠? 태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호주는 책상에 앉으며 두꺼운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이 계약 말이에요. 무려 3천억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입니다. 강성테크에게는 정말 큰 기회였겠죠. 태우는 온몸이 떨리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호준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제 딸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단순한 실수였나요? 태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호주는 태우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작은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동차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 부사장이 태우에게 충격적인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리더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현진 모터스의 연매출은 30조 원이고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자동차 제조기업입니다. 태우는 더욱 작아지며 바닥에 고개를 박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준이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주 직접 생산 라인을 점검합니다.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죠. 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 계약을. 호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주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셨죠. 김 부사장이 태우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존경받아야 할 분인지 이제야 아시겠죠? 호준이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계약은 다른 회사에 맡기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회사의 말입니다. 태우가 급하게 바닥에 엎드려 사정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호주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제 딸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반성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호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남겨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존심, 교만함,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허상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호주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연아, 오늘 저녁 시간 있니?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 세연은 병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아빠, 지금 퇴근 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호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릴게. 아빠가 너에게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단다.
세연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은 세연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한 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호주는 거실에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세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호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연아, 아빠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감을 느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사실이요? 호주는 사진 앨범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작은 자동차 정비소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정비공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일부분일 뿐이야.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호준이 대형 공장 앞에서 많은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현진 모터스의 회장이란다.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현진 모터스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연은 현진 모터스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호주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세연아. 내가 자라는 동안 이 사실을 숨겨서. 하지만 아빠는 내가 진정한 사랑과 인간관계의 가치를 배웠으면 했어. 돈이나 권력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길 원치 않았단다.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 갑자기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겸손하게 살아온 모습,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모습. 그럼 상견례 때 아빠는 일부러. 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는 정비공으로 그들을 만났어.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는지 확인하고 싶었단다. 세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준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도현이의 아버지를 만났단다. 그가 현진 모터스와 계약을 원했어. 그때 아빠의 정체가 드러났지.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황이 한꺼번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연 오빠가.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갖 감정이 뒤섞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세연아. 아빠의 선택이 너에게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 세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눈물 속에는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세연은 병원에서 일하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차츰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 윤준호가 응급수술을 맡았고 세연은 수술 후 환자의 재활치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이 환자는 수술 왼쪽 다리 근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세연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세연은 환자의 차트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선생님.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같은 환자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준호의 성실하고 따뜻한 모습이 세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환자를 대할 때 언제나 진심을 담았고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세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환자 치료 계획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영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환자의 치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흘러갔고 그들은 의학에 대한 열정과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정말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세연의 마음이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들이 윤 선생님을 정말 신뢰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세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어촌 마을 출신으로 장학금을 받아 의대에 진학했고 지금은 신경외과 의사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제가 환자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준호의 말에 세연의 가슴이 울렸습니다. 그의 말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닮아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세연과 준호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세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세연 씨,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준호의 말에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연은 준호에게 자신의 가족 배경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 씨, 사실 제 아버지는 현진 모터스의 회장이세요. 준호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건 놀랍네요. 하지만 세연 씨는 세연 씨예요. 당신의 가족 배경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의 말에 세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그녀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1년 후 세연과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호주는 깨끗이 세탁한 정비공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세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빠, 왜 작업복을 입고 오셨어요? 호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옷이 진짜 아빠야, 세연아. 이 옷을 입고 첫 자동차를 만들었고, 이 옷으로 너를 키웠어?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절대 잊지 않기 위해 이 옷을 선택했어. 세연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호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세연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호준은 결혼식에서 감동적인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작업복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이 옷을 입고 제 꿈을 이루었고, 이 옷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없는 진심이 가장 소중한 거죠. 하객들이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꽉 안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태우와 지원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세연과 호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자신들의 오만함을 인정했습니다. 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정 회장님과 세연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호준은 태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받아들였습니다. 후에 현진 모터스는 강성테크와 소규모 계약을 체결하여 태우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연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외 의료 봉사단에 참여하여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년 후 세연과 준호의 신혼집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호준은 예쁜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호준을 진짜 아버지보다 더 잘 모셨고 자동차와 엔진에 대한 호준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자동차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호준이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야. 돈이나 권력보다 훨씬 소중한 거지. 세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람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가득 채웠습니다. 태우와 지원도 가끔 방문하여 관계를 개선해 나갔고, 태우는 자신의 회사에서 현장 직원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 회장님처럼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현진 모터스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호주는 여전히 매주 금요일이면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은 직원들에게 영감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언론에서도 작업복을 입는 CEO로 호준의 겸손과 현장 중심 경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호준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겉모습이나 화려한 타이틀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세연과 준호는 호준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들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아이에게도 같은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곳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호준은 종종 정비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는 그에게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는 호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호준은 손자를 데리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단다.
호준의 작업복은 이제 그의 성공이 아닌 겸손과 초심의 상징이 되었고 모든 이에게 소중한 삶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